이번 시간에는 합작투자 파트너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엑센처라는 컨설팅 업체에서 고객 450개사 CEO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주제는 합작회사 성공 요인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파트너 선택이 가장 중요한 합작회사 성공 요소입니다. 이어서 고위 임원의 참여라든지 명확한 역할, 커뮤니케이션, 명확한 목적 등등이 있습니다. 여하튼 파트너 선택은 합작회사 성공의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너 선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또 중요한 이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다수 보면은 이 회장님 어떤 친분에 의해서, 그리고 우연히 어떤 이 골프 회동에서 이 파트너 제안을 받거나 또는 소개를 받거나 등등을 통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체계적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 파트너 선택 기준의 아주 세부적인 리스트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따라서 그 페덱스라든지 그리고 IBM 그리고 시스코 등등 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기업 성장을 영위한 이런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파트너 선택은 예술 영역이 아니다, 완전한 그 과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파트너 선택의 어프로치를 보면은 우선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업 전략이 나오고, 이 기업 전략을 실행하는 실행에 필요한 이 내부 역량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적 제휴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량 개입을 확인하고 이러한 역량 개입을 충족해 줄 파트너를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자원 보완성을 가진 파트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업 특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적합한지, 운영적으로, 조직적으로, 문화적으로 적합한지, 이러한 그 기업 특성의 적합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자면은 파트너의 적합성은 크게 이 두 가지 항목으로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자원의 보완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이런 조직, 전략, 운영, 문화 측면에서 양립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양립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파트너 기업과 우리 기업 간에 유사한 특징을 어느 정도로 공유하느냐. 공유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제휴의 프로세스와 성과는 상당히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원 보완성은 우리가 합작 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파트너로부터 반드시 공유받아야, 기여받아야 되는 필수 항목이 있을 테고, 뭐 있으면 좋고 있으면 뭐 금상첨화인데 뭐 없어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그런 선택 항목,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필수 항목을 파트너가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자원 보완성에서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 적합성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 주된 이 항목이 파트너 적합성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이 기업 특성 각각을 보면은 우선 첫 번째 전략적 적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그 적합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략적 적합성입니다. 전략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요소로서는 비즈니스 목표와 제휴 목표가 양립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미션과 비전이 기업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서로 양립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 자원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 내 기회와 위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점이 유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근본 이유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이해가 공유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전략적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시장의 반응입니다. 얼마 전 그 네이버에서 이 나스닥의 패션 플랫폼 그 포시마크라는 기업을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시장이 폭락을 했었죠. 물론 시장 전체의 분위기도 안 좋았지만 유독 그 네이버의 주가가 많이 며칠간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전략적 적합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적 적합성이 낮은 경우에 그 독자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대안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파트너가 할당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 제휴에 대한 몰입이 적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후일 그 제휴의 핵심 영역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적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조직 적합성인데 이건 조직 규모라든지 의사결정이 중앙 집권 성격인지 아니면 분산인지 운영 절차, 정보 시스템 등등의 어떤 적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삭스톤이라는 학자가 그 고객 제조 역량 기타 그 조직 프로세스에서 그 성격이 유사하면은 파트너들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실증 분석 결과를 내놓았고요. 그 라비 등 의대 학자가 2012년도 이 논문에 의하면은 경영 스타일과 내부 과학 프로세스가 다를 경우에 제휴 성과의 어떤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협상의 초기 단계에 제휴 디자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휴 경영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 조직 적합도가 낮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파트너 선정이 됐으니까 조직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조직 특성상의 어떤 차이를 발견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유연성과 그 적응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디자인을 단순하게 한다든지, 즉 제휴 범위의 한계를 설정을 해준다든지, 컨틴전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한다든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밀접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 자본을 구축해서 이러한 그 조직 차이로 인한 리스크를 극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적합성입니다. 운영 적합성은 운영상의 스탠다드라든지 절차, 시스템, 그다음에 과업의 배분과 성과 측정 등에서 양립 가능한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운영 적합성은 기본적으로 잠재 혜택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전략 적합성과 조직 적합성은 이 합작 파트너와 얼마나 장기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 운영 적합성이 낮을 경우에, 다시 얘기해서 운영 프로세스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기고 파트너의 역할과 스킬에 대해서 모호함이 생겨서 의사결정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운영 적합도가 이제 서로가 좀 다른 것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공동의 트레이닝과 교육, 그리고 파트너가의 인력 교류, 운영 시스템의 공동 개발 등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적합성인데, 문화 적합성은 이 기업 문화, 윤리 측면에서 파트너들 간 이제 정렬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문화라는 게, 기업 문화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하는 방식, 즉 시스템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문화 적합성이 조직 적합성, 운영 적합성을 포괄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립 가능성을 전략 적합성 그리고 문화 적합성 두 개로 나누고, 문화 적합성 내에 조직 운영 이걸 모두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게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포함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 적합성을 이 마이크로, 그러니까 협의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케미스트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얼마나 상대방과 이렇게 잘 협업을 할 수가 있는지, 개인 차원에서 그러한 이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적합할 경우에 파트너들은 서로 건설적으로 협동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 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운영 레벨에서 잘 맞지 않는다든지, 서로 간의 어떤 불신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상적인 것은 합작회사의 경우에 융합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서 서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양측의 긍정적인 문화적 요소를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매우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그 문화라는 게 이 기업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측면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러한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합작회사가 시간적으로 어떤 유한한 그런 합작회사다, 시간적으로 유한한 어떤 지분제유 이 회사다, 일 경우에는 문화가 서로 이렇게 공존될 수 있도록, 이 융합을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공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례로서 이제 미국의 이 다국적 기업인 일라이 릴리 제약회사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 전략적 제휴의 성공 사례로서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하는 이 파트너 선정하는 방법을 보면은 세 가지 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적합성, 그리고 운영적 적합성, 그리고 문화적 적합성, 세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 적합성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쭉 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의 어떤 노하우입니다. 그동안에 꾸준한 경험과 축적된 이 정보 등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툴을 개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고 난 뒤에 이제 파트너가 선정이 되면은 프로포즈를 보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파트너에게, 잠재 파트너에게 프로포즈를 보냄에 있어서 사업 계획서 이런 걸 이제 보내고 회사에 PR 자료를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ASAP에서 이 추천하는 바에 의하면은 가치 제한 중심의 프로포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 제한을 할 수가 있는지, 공동으로 우리가 어떠한 고객에 대한 가치 제한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비즈니스 케이스로,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지 하는 걸 중점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의 평가, 아까 이야기한 문화, 조직, 운영, 그리고 전략 차원에서 파트너 평가를 위한 항목들을 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논의 사항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우리가 향후 어떤 아젠다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처와 함께 보내는 것을 미국 ASAP, Association of
Strategic Alliance Professional이라는 협회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은 파트너 선택은 가장 중요한 합작회사의 성공 요인이다. 선택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자원 보완성과 기업 간 특징의 양립 가능성이다. 잠재 파트너는 제휴 전략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고객, 제조 역량, 조직 프로세스 등에서 유사한 그런 파트너들과의 합작이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크다. 운영 시스템이 양립 가능하면은 잠재 혜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된다. 그 문화적 적합도가 있으면 이 문화적 차이는 합작 회사 경영의 부채가 아닌 자산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파트너십 제안서는 상호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